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볼 자료들이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보니까 6거래일 연속 올랐던 말이죠. 강세장에 가까워졌는데 근데 또 표면적으로 보면 악재 같은 소식들도 계속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 시작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였죠.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 이걸 강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하원에서는 감세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이게 장 초반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증시, 국채, 달러 이게 다 같이 빠지는 뭐랄까 트리플 약세 이런 흐름까지 잠깐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보통 이제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 시장이 좀 불안해하니까요. 근데 이런 우려 속에서도 시장은 어떻게 이 상승 동력을 찾았을까요? 이게 또 다른 변수, 바로 그 미중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당신 기사 핵심을 딱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맥락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디스 경고부터 좀 더 볼까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이거 상당히 큰 뉴스인데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서면서 이게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뭐 이렇게 찍기도 했는데 근데 오래 가진 않았어요. 아, 금방 다시 내려왔군요. 네, UBS나 BMO 캐피털 마켓 같은 데서는 이걸 뭐 펀더멘털이 변했다기보다는 그냥 헤드라인 리스크다. 그러니까 뉴스 제목 보고 잠깐 흔들리는 거다. 이 정도로 봤다는 거죠. 그냥 뉴스 때문에. 네, 왜냐면 이미 피치나 S&P 글로벌 같은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과거에 등급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다.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JP모건도 이거 예상됐던 발표다. 그리고 투자자들 포지션도 중립적이라서 예전만큼 시장이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자 비용이 늘 수 있다. 이 정도 덧붙였죠. 하하, BMO에서는 신용등급 강등 파티를 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면서요. 네, 재밌는 비유죠. 그만큼 시장이 좀 의연했다고 할까요? 흥미롭네요. 그럼 시장의 진짜 반전, 분위기를 확 바꾼 건 뭐였을까요? 그게 중국 반응이었다고요? 네, 그게 참 좀 역설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AI 칩 쓰는 거 이걸 추가로 제재하니까 중국 상무부가 발끈한 거죠. 제네바 회담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보통 그러면 시장이 더 안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정학적 긴장인데?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오히려 이 소식이 나오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러니까 불안할 때 안전한 데로 돈이 몰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확 발동하면서 막 치솟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된 거죠? 긴장이 높아지면 주식은 오히려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 빌리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아, 그렇죠. 이자가 싸지니까.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채권보다 주식의 매력이 좀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딱 떨어지니까 이걸 싸게 살 기회다. 이른바 저가 매수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정학적 긴장이 오히려 국채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했고 그게 또 주식시장 하락을 막아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군요. 참 재밌네요. 자, 그러면 지정학적 요인이 이렇게 시장을 좀 받쳐주는 동안 다른 한 축인 통화정책 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좀 신중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연준은 뭐 금리나 서두를 생각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을 얘기하면서 빨라야 9월은 되어야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고요. 9월이요? 아직 좀 머네요. 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나 다른 인사들도 다 비슷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이거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이런 경계감을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 통화 정책이 좋은 위치에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었죠. 그렇군요. 달러 움직임도 좀 흥미로웠어요. 예전에 그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했었잖아요. 미국 경제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나쁠 때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다면서요. 네, 도이치뱅크에서 달러 찡그림, 덜러 프라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징그림이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어서 침체가 우려될 때 혹은
반대로 너무 확장적이어서 재정 위기가 우려될 때 이 두 경우 모두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양극단에서 다 약하다. 그렇죠. 이번에 무디스가 경고했을 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게 후자, 그러니까 재정 위기 우려 때문에 달러가 찡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물론 윌리엄스 총재처럼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고 대규모 자금 이탈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고요.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막 얽히면서 시장을 보는 눈도 진짜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죠. 네, 맞아요. 다이먼 회장은 시장이 너무 안이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거요. 이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산 가격은 비싸고 또 신용 스프레드라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국채보다 얼마나 더 높은 금리를 내야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잠재적인 경기 하강 충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관세 영향, 이거 아직 본격적으로 체감 못했다. 그래서 시장이 안이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와,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이네요. 그런데 다이몬 같은 이런 거물이 경고를 하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기록적으로 주식을 막 사들였다는 점이 이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정말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JP모건 자체 데이터에서도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시간대에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사상 최대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신중하고 또 경고까지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들의 심리는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S&P 500 랠리 그 배경을 한번 쭉 파고들어 봤는데요. 무디스의 경고가 있었고 또 미중 갈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을 좀 지지하는 모습도 있었고 연준은 계속 신중하고 그런데 제이미 다이몬 같은 인물은 강하게 경고하는데 개인들은 또 엄청 사고 정말 상반된 신호들이 막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정 우려라든지 지정학적 긴장 같은 이런 명백한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시장이 상승 동력을 찾았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 간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나 크다는 점이 현재 시장의 어떤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파헤쳐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계속 이렇게 밀어올리는 힘은 과연 뭘까요? 투자자들이 지금 베팅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동력, 그게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